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이번 주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유니드입니다. 유니드는 화학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 칼륨 제품을 취급한다고 볼 수 있고 칼륨 제품을 비료, 의약품, 탄소포집 등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칼륨 제품을 얻기 위한 전해 공정에서는 부산물로 염소가 나오는데 이는 범용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폴리어마비닐 PVC의 원료가 되죠. 때문에 칼륨과 함께 염소 제품들도 취급하고 있으니 유니드는 칼륨, 염소 제품을 취급하는 화학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시가총액은 4,886억이네요. 먼저 22년 4월까지 주가가 꽤 좋았던 것이 보이는데 유니드는 21년 9월부터 실적 특히 이익단이 크게 증가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유니드 칼륨 제품들의 원료인 염화칼륨의 쇼티지 이슈가 있었어요. 보시면 염화칼륨의 최대 생산국은 캐나다, 러시아, 벨라루스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생기게 됐죠.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러시아, 벨라루스 염화칼륨 수출에 제약이 생겼었거든요. 때문에 캐나다산 염화칼륨의 수요가 몰리게 됐는데 유니드는 염화칼륨의 수입을 전량 캐나다로부터 해왔기 때문에 원료 구입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경쟁기업들과는 다르게 쇼티지로 인한 제품 가격의 인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염화칼륨에도 요소, 암모니아, 인산암모늄 등 무기질 비료 원자재 가격에 폭등이 생겼었죠. 덕분에 이로 인한 영향은 바로 유니드 실적에 반영됐어요. 특히 이익단에서 크게 증가했던 것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특수는 22년 2분기까지도 이어졌었습니다. 때문에 21년 9월에 폭등했던 주가가 조정되고 주춤하다가 22년 4월에 다시 오르면서 쌍봉을 만들고 하락하게 된 것 같네요. 22년 3분기부터는 실적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22년 4분기부터는 실적이 꽤 꺾이기 시작하여 23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악화됐었습니다. 러시아가 수출이 막힌 염화칼륨을 중국 기업들에 싸게 대량으로 처분하면서 이번에는 유니드와 경쟁하는 중국 기업들이 특수를 누리게 되죠. 때문에 그동안 염화칼륨 쇼티지로 특수를 누리면서 대량의 염화칼륨 재고까지 확보해왔던 유니드는 이제 재고 손실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이익에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1,100억이던 영업이익이 98억까지 감소하는 처참한 모습이죠. 따라서 23년 8월에는 최저가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51,000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22년 8월에 인적 분할이 있었어요. 칼륨, 염소 제품의 화학 사업에 영야 등 가구재, 인테리어 장식에 사용되는 보드 사업의 분할을 결정한 것이죠. 아마 각각의 사업을 떼어내어 키우기 위함이었겠지만 인적 분할은 주로 지배구조에 변화를 줄 때 사용되기 때문에 추후 유니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니드는 OCI 그룹의 이화영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유니드 글로벌 상사 구 OCI 상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OCI 그룹의 특수관계사인데 3세인 이우일 전무의 직접적인 지분은 적기 때문에 유니드 글로벌을 통한 한간접적인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이겠죠. 즉 인적 분할한 유니드 BT 플러스를 추후에는 유니드의 아래에 두기 위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니드 글로벌의 유니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유니드 글로벌의 간접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우일 전무의 지배력은 전보다 증가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추후 유니드 글로벌의 유니드 지배력 강화 방향성은 유니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 생각되므로 화학 사업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이익 감소와 재고 손실 과정을 겪었던 유니드는 그로 인한 손실이 점점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영업이익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24년 6월까지 주가가 우상향한 것을 볼 수 있네요. 하지만 다시 유니드의 주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섰는데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 실현이 발생했을 수 있고 또 8월 초, 9월 초에 극심했던 증시 조정과 12월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정까지 발생하면서 이러한 하락이 나왔던 것이겠습니다. 그동안 유니드 주가는 특히 원료인 염화칼륨이 큰 영향을 줬던 것을 알 수 있군요. 그러면 다트에서 가장 최근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3분기 보고서 클릭. 유니드는 198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코스피로의 상장은 2004년에 했으며 본사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하고 있네요. 국내 공장은 울산시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는 총 5곳이 있는데 모두 중국에 위치한 법인이라는 것이 눈에 띄는군요. 이 중 특히 중국 장수 지역에 위치한 법인들의 규모가 있는데 이 두 곳이 현재 유니드의 중국 공장들이에요. 유니드는 한국 울산과 중국 장수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종속회사들이 연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 연결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입니다. 중국 자회사들의 실적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UHC로 지칭하는 중국 법인은 아직 주요 종속회사까지는 아니지만
시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내년부터 가성칼륨 캐파가 9만 톤 증가하고 또 27년에 추가로 9만 톤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유니드 가성칼륨의 총 캐파가 72만 톤이기 때문에 25년과 27년에 각 12%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매출으로는 약 1,500억씩 증가하게 되는 수준입니다. 국내 울산 공장 40만 톤 캐파와 중국 32만 톤 캐파를 가진 상황에서 27년까지 중국 캐파가 50만 톤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중국 사업 비중이 커지는 기업으로 볼 수 있겠네요. 유니드 중국 법인은 중국 시장을 타겟하고 있으므로 중국 내 유니드의 가성칼륨 점유율이 1위인 상황입니다. 45%. 염화칼륨의 전해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게 되는 염소 때문에 염소 처리 및 취급의 어려움을 진입장벽으로 중국 내 최대 생산 능력을 구축하여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은 언제나 주의해야 하는데 아직 가성칼륨 부분에서는 꽤 독보적인 우위를 가진 것 같아요. 그 외 탑법인 출자 현황을 봐도 유니드는 꽤 많은 출자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중 지분법 이익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기업 투자 자산은 550억이고 연간 지분법 손실로 마이너스 80억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 당기손익 금융자산은 기업어음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770억인데 실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 보이네요. 총 주식을 봐보면 보통주로만 676만 7,600주를 가지고 있고 이 중 자기 주식은 12만 8,671주입니다. 주가가 7만원대인 유니드는 총 주식이 꽤 적은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45.5%이기 때문에 추후 유통주식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유통주식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는 액면분할과 무상증자가 있는데 유니드는 액면가가 5,000원이므로 액면분할이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무상증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 비율은 넉넉하지만 무상증자의 재원이 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너무 적기 때문에 무상증자는 불가할 것 같아요. 유니드는 설립 후 수십 년간 증자를 거의 하지 않았나 보네요. 그만큼 장기간 현금 흐름을 좋게 유지해온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기타 자본 조정은 인적 분할로 자산과 부채가 분리되면서 발생한 것이고요. 또한 여기 자기 주식은 24년 6월에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처분한 상황이네요. 아무래도 진행 중인 증설을 위한 자금 조달 같군요. 다만 교환가액이 현주가보다 꽤 높기 때문에 전환으로 인한 차익 실현은 걱정할 시기가 아니 26년 4월부터 조기 상환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수십 년간 증자를 해오지 않았던 회사답게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교환사채를 발행한 모습이네요.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이화영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글로벌 상사가 유니드의 최대 주주이고 이화영 회장 및 이우일 전무 등 친인척들을 포함하여 총 45.59%의 넉넉한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에 5% 이상 주주로 국민연금까지 있으니 유니드의 유통주식 수는 300만 주 이하로 볼 수 있겠어요. 교환사채 외 미상환매 잔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 자산이 꽤 감소했는데 유니드는 영업활동 흐름으로 유입된 현금을 특히 유형자산 취득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금융자산 취득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투자 활동을 하는 기업이네요. 재무적으로는 차입금 차환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큰 변화가 없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매출이 회복하면서 매출 채권이 증가한 모습이 있고 재고자산은 지난해 쌓아둔 원재료가 감소하면서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로 유형자산이 증가했고 유형자산 규모가 꽤 큰 것도 볼 수 있어요. 현재 유니드 공장들의 가동률이 상당한데 특히 수출을 주로 하는 한국 공장보다는 중국 시장을 노리는 중국 공장의 가동률이 타이트하네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23년부터 증설을 하고 있나 본데 이러한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2,400억이고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으로 3년간 절반의 자금이 추가로 시설 투자에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동기간 부침만 없다면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투자 자산들만 처분해도 절반은 가능하겠어요. 부채 부분도 보면 차입금은 차환으로 유지되는 수준에서 증자를 피하기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했죠. 물론 연 1,000억의 자금을 벌어들이는 회사라고 하지만 보유연금과 차입금 대비 금융투자 자산 규모가 커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게 보이지 않죠. 물론 앞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차입금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사업이 흔들리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은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자본 부분도 보면 자본금은 338억이고 자본총계는 9,790억으로 재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입니다. 다만 보유연금만큼 투자 자산이 많고 규모 있게 시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업에서의 부침이 발생하게 되면 재무 유동성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사업이 좋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엄청 좋아지겠고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의 가동률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 증설로 인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적을 봐볼까요? 유니드는 매출이 회복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로 인한 마진 감소 및 재고 손실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영업이익률은 10%로 높은 편이네요. 원재료 특수를 누리기 전에도 이익률은 8.7%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과 지분법 손실을 포함한 영업외손익은 순이익을 줄이고 있지만
다행히 영업이익 대비 영업외손실의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로 영업이익이 순이익으로 잘 이어지는 구조네요. 이미 마진이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중국 이창 공장에 가동까지 붙게 되면 지금의 실적은 보다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실적 상황을 그래프로도 봐보면 큰 변화가 없던 매출이 22년에 특수로 급격히 증가했고 다시 23년에는 감소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익은 급격히 쪼그라들었고요. 원재료인 염화칼륨 때문에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다시 이익을 회복하고 있어 보이는데 쇼티지가 났던 21에서 23년 수준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완료된 생산 능력으로 가동이 되더라도 주가 상방에는 제약이 있겠어요. 그러면 유니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봐볼까요? 유니드와 유니드의 중국 법인들은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한 중국 법인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스팀을 발전소에 공급하는 사업도 하는 것이 보이고 염산도 보이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가성칼륨 등이라고만 나와 있죠. 자세히는 가성칼륨 60%와 탄산칼륨 30%입니다. 캐나다의 캔퍼텍사는 기업으로부터 염화칼륨을 전량 수입하는 유니드는 전해조에 전압을 걸고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게 하여 염화칼륨을 분해하는데 막을 통과한 칼륨을 수산화이온과 반응시켜 얻어지는 것이 가성칼륨이에요. 가성칼륨은 농약, 비료, 합성고무, 라텍스, ABS 플라스틱 등 산업 전반에 쓰이죠. 울산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90%가 유럽, 인도, 북미, 남미로 수출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거의 대부분 중국 시장에서 소비됩니다. 때문에 중국, 호주, 중동 등 시장에서 모두 점유율 1위이고 글로벌 점유율도 3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성칼륨의 이산화탄소를 반응시키면 탄산칼륨이 되죠. 탄산칼륨도 농약, 사료, 세제, 식품 첨가물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특히 가스원합물이 연소 후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에도 쓰이죠. 탄소 포집은 앞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확대로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발전소가 공장 같은 곳에서 대규모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게 되는데 물과 탄산칼륨으로 이루어진 용매로 세척하여 COE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CCS 방법에서는 아민 수용액이 용매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유니드 탄산칼륨 매출 중 10% 내외가 탄소 포집향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유니드가 탄소 포집으로 부각받는 이유는 또 가성칼륨 때문이죠. 탄소 포집은 공장에서 배출된 가스를 정화시키는 저감 역할을 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를 직접 포집하는 DAC 기술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DAC 기술에도 고체 형태의 건식 방법은 아민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은 습식 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DAC의 흡식 방식에 쓰이는 가성칼륨의 업사이드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미국의 석유가스 및 화학기업인 옥시덴탈이 대규모 직접 공기 포집 시설에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방식이 가성칼륨이 쓰이는 습식 방법입니다. 워렌 버핏도 투자하여 유명한 곳이죠. 다만 아직 DAC 기술은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의 비용이 낮아지고 상용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유니드의 가성칼륨이 DAC에 공급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부산물로 얻어지는 염소와 수소도 보이는데 국내 공장에서는 대부분 하나솔루션에 판매하는 등 부산물인 염소로도 이익을 내려는 모습들이 있네요.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유니드는 안정된 현금 흐름으로 운영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차입금 대비 적은 현금을 가졌고 투자 활동이 꽤 있는데 점유율을 확고히 하고 있어 안정된 칼륨 제품 사업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조금씩 늘리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있어 보이네요.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된 사업 활동을 해왔음에도 재무 상태가 크게 개선되어 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유니드의 원료인 염화칼륨은 최근 벨라루스, 러시아가 생산량을 10% 감축하려고 하며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 부과로 점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유니드의 판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과거 염화칼륨 쇼티지의 특수를 누렸던 때처럼 이익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상방이 제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공장이 있는 점들도 조금 걸리기는 하네요. 물론 중국에서 가동률이 100%에 달할 만큼 소비가 많지만 주식 투자에서 탈중국하지 않는 방향성은 위험할 수 있죠. 내년부터는 중국 이창 공장의 1차 증설 가동으로 매출과 이익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긍정적이지만 22년에 워낙 큰 시세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에서 CCS 기술은 주로 아민 용매를 이용하고 있어 유니드의 탄산칼륨 공급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DAC 기술은 상용화까지 수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니드의 가성칼륨 매출이 발생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겠군요. 때문에 탄소 포집으로 인해 관심을 가진 유니드에게는 탄소 포집이 테마에 그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방 제한 요건에 있어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겠어요. 후에 탄소 포집과 관련되어 좋아 보이는 기업이 있다면 그때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